서울의 한적한 변두리 동네 낡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골목길에 박서준의 작은 카센터가 있었다. 서준 카센터라는 빛바랜 간판만이 이곳이 자동차 정비소임을 알려줄 뿐이었다. 서준은 30 초반의 과묵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마법의 손이었다. 어떤 고장난 차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새 차처럼 되살아났고 정직한 수리비와 성실함 덕분에 그의 작은 카센터는 늘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점심시간 서준은 카센터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꺼냈다. 식빵 2조각 사이에 계란 프라이와 오이 몇 조각 그리고 약간의 마요네즈가 전부인 소박한 샌드위치였지만 그에게는 가장 맛있는 점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잠시 고된 오전 작업을 잊고 휴식을 취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카센터 앞을 서성이던 한 여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여자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힘없이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지만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먹던 샌드위치 반 조각을 들고 조용히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 괜찮으시다면 이거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별건 아니지만 혹시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요. 여자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서준과 그가 내민 샌드위치를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낯선 동네에서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의 상속녀이자 현재는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도망쳐 나온 길 잃은 영혼이었다. 아, 저는 수연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배가 고팠던 것은 사실이었다. 어젯밤부터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정략 결혼을 강요하는 가족들과 다투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음식을 선뜻 받아먹을 만큼 경계심이 없는 여자는 아니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꾸밈없고 진실된 눈빛에 수연의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 내민 샌드위치를 받아들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닌 평범한 샌드위치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관심과 배려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간신히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다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준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몰차 그녀의 곁을 지켜줄 뿐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도 하는 법이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난 수연은 조금 기운을 차린 듯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의 지갑 안에는 수백만 원짜리 수표가 여러 장 들어있었지만 이 순수한 친절 앞에서 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서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연을 가졌든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평범하지만 선한 눈빛 그리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서 풍겨나오는 땀 냄새마저도 그녀에게는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수현은 말없이 돌아서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저 우연히 만난 배고픈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은 샌드위치 반 조각이 한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나아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해가 저물고 서준은 평소처럼 정비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만났던 그 낯선 여자의 슬픈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부디 그녀가 다시 힘을 내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한편 한참을 걸어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최수연은 텅 빈 방 안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박서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정비사와 그가 건네주었던 샌드위치의 맛이 맴돌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고 그 감정은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최수연에게 그날 박서준이 건네준 샌드위치 반 조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인간적인 온정이었고 차갑고 텅 비었던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을 녹이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수연은 좀처럼 박서준의 얼굴과 그가 건네주었던 샌드위치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숨막히는 화려함과 공허함의 연속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숨막히는 이사회 회의 의미 없는 사교 모임에서의 가식적인 웃음,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 홀로 마주하는 텅 빈 대저택의 적막감. 그녀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거나 걱정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녀가 가진 돈과 권력, 그리고 최수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배경만을 보고 접근할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삶에 지쳐가고 있었다. 며칠 후 수현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서준의 카센터가 있는 그 낡은 동네를 찾았다. 특별한 이유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향하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난번과는 달리 수수한 평상복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서준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자동차 밑에 들어가 열심히 부품을 교체하고 가끔씩 찾아오는 동네 손님들과 소박한 농담을 주고받는 그의 모습은 평화롭고 진실돼 보였다. 수연은 한참 동안 길 건너편에서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의 성실함, 그의 소박함,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강렬한 끌림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였다. 다시 그에게 말을 걸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혹시라도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카센터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여자였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수수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빛은 여전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서준은 멋쩍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네,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요. 수연은 어색하게 둘러댔다.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뭘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수연은 서준에게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어디냐고 묻기도 하고 그가 고치고 있는 낡은 자동차에 대해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서준은 과묵했지만 그녀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고 가끔씩 보여주는 그의 투박한 미소는 수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 후로도 수연은 종종 서준의 카센터를 찾았다. 때로는 길을 묻는 척, 때로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척, 그녀는 그와의 짧은 만남들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준 역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름도 나이도 배경도 모르는 낯선 이방인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아주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수연에게 서준과의 만남은 일종의 비밀스러운 탈출구와도 같았다. 그의 카센터는 그녀에게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그의 꾸밈없는 모습과 진솔한 대화는 그녀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최수연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서준 역시 그녀의 잦은 방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유를 묻거나 경계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외롭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공허함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작은 친절을 베풀어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려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만남은 몇 주를 넘어섰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주 조금씩 알아갔지만 여전히 넘지 못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고 서준은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결코 다그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수연의 잦은 외출과 알 수 없는 행보는 이미 그녀의 가족들과 그녀를 그림자처럼 감시하는 비서실의 의심을 사기 시작한 후였다. 그들은 수연의 변화를 감지했고 그 배후를 캐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연은 오늘도 서준의 카센터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그냥 고마워서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서준은 그녀가 건네준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받아들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예쁘네요. 잘 키우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이었을까?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만남이 더 이상 우연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특별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최수연이 박서준의 카센터를 드나든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그들의 만남은 이제 제법 자연스러워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값비싼 정장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29살 여자 최수연이 아닌 그냥 수연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서준은 예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수연이 보여주는 소탈함과 평범함 뒤에 무언가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사용하는 고급 향수 냄새, 가끔씩 대화 중에 튀어나오는 전문적인 경제 용어나 해외 경험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몸에 깊숙이 배어있는 특유의 기품과 여유는 결코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서준은 수연이 떨어뜨린 손수건을 발견했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흰색 손수건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눈에 띄지 않게 고급스러운 이니셜 CSH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는 그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최고급 실크의 그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수연 역시 서준의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이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준 앞에서만큼은 돈이나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최수연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수연은 평소처럼 서준의 카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유난히 어두웠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그녀는 애써 웃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서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그녀는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울음을 그치고 조금 진정이 되자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왜 이 허름한 카센터를 찾아와 위안을 얻으려 했는지.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최수연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청수그룹 최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숨막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인간적인 교감을 얼마나 갈망해왔는지 절절하게 토로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입는 옷, 제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제 미래까지도 모두 정해져 있었죠. 저는 그저 잘 만들어진 인형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지원 씨를 만났어요. 지원 씨가 저에게 건네주었던 그 샌드위치 반 조각이 제가 평생 받아본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원 씨 앞에서는 제가 재벌가의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준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막연하게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비밀이었다. 그동안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가의 상속녀라니.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약간의 배신감과 함께 거리감도 느껴졌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자신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그는 그녀의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여린 영혼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신분이나 배경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 역시 자신과 똑같이 상처받기 쉽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었다. 괜찮습니다, 수연 씨. 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편견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게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 최수연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수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받고 수용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비밀이나 거짓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고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수연의 세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었고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서준 역시 그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수연의 비서실장인 김민석은 최근 그녀의 잦은 외출과 알 수 없는 행동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로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그는 수연이 어떤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비밀리에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예리한 감시망은 머지않아 박서준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카센터 정비공에게로 향하게 될 터였다. 평화롭던 그들의 관계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최수연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박서준과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색한 벽이 생긴 듯했다. 서준은 애써 평소처럼 그녀를 대하려 했지만 눈앞의 여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수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의 초라한 카센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 그리고 한 끼 샌드위치로 때우는 소박한 점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화려한 세계와 비교되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수연이 자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잠시 머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연 역시 서준의 그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고 진실을 고백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망쳐버린 것은 아닐까 후회하기도 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서준에게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려 했지만 좀처럼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엄청난 부와 배경이 그토록 갈망했던 순수한 인간적인 관계마저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만남은 예전처럼 편안하지 못했다. 서준은 필요 이상으로 예의를 갖추거나 말을 아꼈고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수연은 서준의 묵묵한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서 위안을 받았고 서준은 수연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순수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준은 수연의 세계를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겼다. 가끔씩 그녀는 최고급 세단 물론 평소 그녀가 타는 리무진은 아니었지만 을 타고 와서 카센터 근처에 주차해놓고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준에게 걸어오곤 했다. 한 번은 그녀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유창한 외국어와 함께 수백억 원대의 투자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그녀와 자신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실감해야 했다. 그녀가 떨어뜨린 작은 명품 액세서리 그녀가 무심코 언급한 해외 유명 휴양지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그녀를 멀리서 감시하는 듯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
모든 것이 서준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인 세상의 단면들이었다. 그는 수연이 왜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허름한 카센터를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깊은 고독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최수연의 비서실장이자 최 회장의 절대적인 충복인 김민석 실장은 최근 그녀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그는 수연이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카센터를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으며 그곳에 젊은 정비사와 심상치 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 실장은 박서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뒷조사를 했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카센터 하나와 약간의 기술뿐인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회장님 따님이 저런 별 볼 일 없는 놈에게 빠져서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최 회장에게 보고하며 은근히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는 수연이 감정적으로 약한 상태이며 박서준 같은 인물이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 박서준은 그저 순진한 상속녀에게 빌붙으려는 한 마리 거머리일 뿐이었다. 김 실장은 수연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의 모든 일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했고 그녀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려 했다. 또한 아가씨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애둘러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수연이 박서준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지어 박서준의 카센터 주변에 자신의 사람들을 풀어 감시하게 했다. 수연은 김 실장의 이러한 압박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서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괴로워했다. 자신 때문에 그 순박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김 실장의 감시와 압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만남이 이제는 끝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수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원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다. 이 세상에 자신을 조건 없이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큰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벽은 어느새 허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김민석 실장의 검은 그림자는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수연은 자신의 운명을 건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두 세계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 첫 번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박서준의 변함없는 지지와 진심 어린 위로는 최수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았다. 서준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인간적인 교감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버지가 주선하는 정략적인 맞선 자리를 거절했고 의미 없는 사교 모임에도 불참했으며 회사의 경영회의에서는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최 회장과
김민석 실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수연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모두 그 정비공 놈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아가씨, 요즘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김 실장은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위압적인 말투로 수연에게 경고했다. 특히 신분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은 아가씨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명예는 내가 알아서 지켜요. 그리고 김 실장 당신이야말로 내 사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군요. 수연은 차갑게 맞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석 실장은 수연의 이러한 반항적인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박서준을 먼저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박서준은 그저 돈 몇 푼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의 카센터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김민석 실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김 실장은 서준의 허름한 카센터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준에게 다가왔다. 박서준 씨, 되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준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다. 김 실장은 서준을 카센터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우리 아가씨께서 당신에게 주는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가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이기도 하고요. 김 실장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 돈 받으시고 앞으로는 우리 아가씨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가씨와 당신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서준은 돈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김 실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죠?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 씨는 저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돈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친구라고 김 실장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박서준 씨 주제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아가씨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아가씨는 그저 잠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고 이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가씨 주변을 맴돌며 귀찮게 하지 마시고 이 돈 받고 깨끗하게 사라져 주시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김 실장의 노골적인 모욕과 협박에도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수연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군요. 뭐라고 김 실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러운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놈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조아정 그렇다면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내 놈의 그 보잘것없는 카센터와 내 놈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김 실장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고는 경멸의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의 뒤를 따르던 사내들이 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서준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수연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서준은 수연에게
김민석 실장이 찾아왔던 일과 그가 했던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수연이 걱정할까봐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서준의 이야기를 듣고 극도의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서준이 이런 모욕과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가족과 김 실장의 행태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행복과 서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미안해요. 지원 씨,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수연 씨.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다가올 폭풍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석 실장의 위협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수연에게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자유를 향한 그녀의 갈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길은 과연 그녀를 둘러싼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차가운 도시의 새벽을 가르고 한 젊은이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낡은 공구 가방을 든 그의 어깨는 늘 무언가에 짓눌린 듯했다. 민준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정비공이었다. 그의 삶은 고되고 예측 가능했으며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을 헤치며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에게는 화려한 꿈도 거창한 야망도 없었다. 그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타인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삶의 미덕이었다. 민준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라. 그 가르침은 민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민준은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올랐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뱃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빵 봉투를 꺼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서 할인해서 산 샌드위치였다.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왔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퍽퍽한 식감이었지만 배고픔 때문인지 꿀맛 같았다.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는 얇은 코트 하나에 몸을 감싸고 있었다. 초췌한 얼굴에는 피곤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발길은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울렸다. 저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혹시 배고프세요? 민준은 자신이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여인은 민준의 손에 들린 샌드위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거절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샌드위치를 받아들었다.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민주는 그녀가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주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다. 그저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여인은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괜찮으시면 여기서 좀 쉬세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민주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랄 뿐이었다. 민준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여인은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다니. 그녀의 이름은 서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인 미래그룹의 상속녀이자 현재는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상태였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회사 내부의 횡령과 비리 사실을 폭로하려던 그녀는 오히려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비난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서윤은 민준이 남긴 샌드위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값비싼 음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녀에게 건네진 유일한 온기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의 직업도 사는 곳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받은 친절을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강렬하게 타올랐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서윤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으로 여겼고 그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땀 흘려 일했다. 그의 손은 늘 기름때와 먼지로 더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순수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수리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민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준 씨 되시죠? 미래그룹 비서실장 김 실장입니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미래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그런 곳의 비서실장이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미래그룹 서윤 대표님께서 민준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 실장의 말에 민준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서윤 대표라니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김 실장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께서 며칠 전 민준 씨에게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셔서요. 민준은 며칠 전 새벽에 샌드위치를 나눠줬던 여인을 떠올렸다. 설마 그 여인이 미래그룹의 서윤 대표란 말인가?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당시 너무나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서윤 대표가 잠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민준이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배고파 보이셔서 샌드위치 하나 드렸을 뿐인데요.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께는 그 샌드위치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대표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고 모든 것을 되찾으셨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을 들으니 민주는 서윤 대표가 단순한 갑부가 아니라 깊은 사연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윤 대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다. 민주는 김 실장을 따라 미래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숲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미래그룹 본사는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다. 웅장한 로비와 화려한 인테리어는 민준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 실장은 민준을 서윤 대표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민준은 서윤 대표를 마주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민준을 맞이했다. 며칠 전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속에는 민준을 향한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윤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저야말로 대표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이 겨우 말을 이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차를 권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회사 내부의 배신과 비리,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순간까지. 민준은 서윤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겉으로는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준 씨가 주신 샌드위치 하나가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샌드위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서윤 대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 씨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서윤 대표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대표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표님께서 다시 예전처럼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민준의 말에 서윤 대표는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보상을 요구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민준 씨 같은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윤 대표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날 이후 서윤 대표와 민준은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민준은 서윤 대표에게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을 통해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았고 다시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민준 또한 서윤 대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 대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녀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어느 날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 이사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 이사는 미래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서윤 대표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다. 서윤 대표는 박 이사에게 복수하고 미래그룹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준 씨, 제가 박 이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박 이사는 최근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준은 서윤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박 이사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이사의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박 이사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USB를 서윤 대표에게 전달했다. 서윤 대표는 USB를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 이사가 이렇게까지 악랄한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웃었다. 천만에요, 대표님.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윤 대표는 민준이 찾아낸 증거를 가지고 박 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비리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이사는 서윤 대표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이라는 변수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 이사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미래그룹은 다시 서윤 대표의 손에 돌아왔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에게 미래그룹의 고위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했다. 서윤 대표는 민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녀는 민준이 돈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서윤 대표는 미래그룹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미래그룹을 성장시켰다. 그녀는 또한 민준을 위해 조용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민준의 수리점은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의 직원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은 서윤 대표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서윤 대표와 민준의 관계는 단순한 친절과 보답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순수함을 배웠고 민준은 서윤 대표에게서 강인함과 지혜를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서윤 대표는 민준을 찾아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해요. 민준은 서윤 대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감히 그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서윤 대표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에 감동했다. 민주는 서윤 대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대표님, 저도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서윤 대표와 민준의 결혼 소식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상속녀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의 결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서윤 대표는 미래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민주는 자신의 수리점을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과 의미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바람이 차가운 도시의 새벽을 가르고 한 젊은이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낡은 공구 가방을 든 그의 어깨는 늘 무언가에 짓눌린 듯 했다. 민준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정비공이었다. 그의 삶은 고되고 예측 가능했으며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을 헤치며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에게는 화려한 꿈도 거창한 야망도 없었다. 그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타인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삶의 미덕이었다. 민준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라. 그 가르침은 민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민준은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올랐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빵 봉투를 꺼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서 할인해서 산 샌드위치였다.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왔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퍽퍽한 식감이었지만 배고픔 때문인지 꿀맛 같았다.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는 얇은 코트 하나에 몸을 감싸고 있었다. 초췌한 얼굴에는 피곤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발길은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울렸다. 저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혹시 배고프세요? 민준은 자신이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여인은 민준의 손에 들린 샌드위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거절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샌드위치를 받아들었다.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민주는 그녀가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주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다. 그저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여인은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괜찮으시면 여기서 좀 쉬세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민주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랄 뿐이었다. 민준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여인은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다니. 그녀의 이름은 서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인 미래그룹의 상속녀이자 현재는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상태였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회사 내부의 횡령과 비리 사실을 폭로하려던 그녀는 오히려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비난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서윤은 민준이 남긴 샌드위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값비싼 음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녀에게 건네진 유일한 온기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의 직업도 사는 곳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받은 친절을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강렬하게 타올랐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서윤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으로 여겼고 그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땀 흘려 일했다. 그의 손은 늘 기름때와 먼지로 더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순수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수리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민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준 씨 되시죠? 미래그룹 비서실장 김 실장입니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미래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그런 곳의 비서실장이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미래그룹 서윤 대표님께서 민준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 실장의 말에 민준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서윤 대표라니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김 실장은 민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께서 며칠 전 민준 씨에게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셔서요. 민준은 며칠 전 새벽에 샌드위치를 나눠줬던 여인을 떠올렸다.
설마 그 여인이 미래그룹의 서윤 대표란 말인가?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당시 너무나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서윤 대표가 잠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민준이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배고파 보이셔서 샌드위치 하나 드렸을 뿐인데요.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께는 그 샌드위치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대표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고 모든 것을 되찾으셨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을 들으니 민주는 서윤 대표가 단순한 갑부가 아니라 깊은 사연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윤 대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연민이 피어올랐다. 민주는 김 실장을 따라 미래그룹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 숲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미래그룹 본사는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다. 웅장한 로비와 화려한 인테리어는 민준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 실장은 민준을 서윤 대표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민준은 서윤 대표를 마주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민준을 맞이했다. 며칠 전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속에는 민준을 향한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윤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저야말로 대표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이 겨우 말을 이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차를 권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회사 내부의 배신과 비리,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순간까지. 민준은 서윤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겉으로는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준 씨가 주신 샌드위치 하나가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샌드위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서윤 대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 씨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서윤 대표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대표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표님께서 다시 예전처럼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민준의 말에 서윤 대표는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보상을 요구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민준 씨 같은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윤 대표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날 이후 서윤 대표와 민준은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민주는 서윤 대표에게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을 통해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았고 다시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민준 또한 서윤 대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 대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녀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어느 날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 이사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 이사는 미래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서윤 대표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다. 서윤 대표는 박 이사에게 복수하고 미래그룹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준 씨, 제가 박 이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박 이사는 최근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준은 서윤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박 이사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이사의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박 이사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USB를 서윤 대표에게 전달했다. 서윤 대표는 USB를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 이사가 이렇게까지 악랄한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웃었다. 천만에요, 대표님.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윤 대표는 민준이 찾아낸 증거를 가지고 박 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비리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이사는 서윤 대표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이라는 변수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 이사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미래그룹은 다시 서윤 대표의 손에 돌아왔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에게 미래그룹의 고위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했다. 서윤 대표는 민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녀는 민준이 돈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서윤 대표는 미래그룹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미래그룹을 성장시켰다. 그녀는 또한 민준을 위해 조용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민준의 수리점은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의 직원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은 서윤 대표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서윤 대표와 민준의 관계는 단순한 친절과 보답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서윤 대표는 민준에게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순수함을 배웠고, 민준은 서윤 대표에게서 강인함과 지혜를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서윤 대표는 민준을 찾아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해요. 민준은 서윤 대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감히 그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서윤 대표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에 감동했다. 민주는 서윤 대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대표님. 저도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서윤 대표와 민준의 결혼 소식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상속녀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의 결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서윤 대표는 미래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민주는 자신의 수리점을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과 의미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